2016년이었나요, 여러분? 영화 덕혜옹주라는 영화 기억을 하십니까? 관객 수가 무려 560만 명이나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덕혜옹주의 역할을 손예진 씨,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타인 이 손예진 씨가 역할을 맡으면서 정말 막강한 그런 흥행을 가도를 달리기도 했던 그런 영화인데요. 이때 뭐 영화 속에서는요, 덕혜옹주가 강제징용당한 조선인 인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민족훈을 일깨우는 연설도 하고요. 또 일본 내에 있는 조선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국인 학교도 세웠다, 한글 학교도 세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과연 그런데 이런 영화 속에 나오는 덕혜옹주 얘기, 또 영치랑과 관련된 얘기, 어떻게 보면 이 고종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는 현실 역사와는 정말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지금 말씀하신 네. 그 조선시대 왕족들이 뭐 어디 가서 무슨 연설도 하고 막 이런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우리의 그 바람을 희망을 마치 이것이 진짜 역사인 것처럼 뭐 비슷하게 차용하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있지만 이거 뭐 완전히 환타지 소설로 만들어 놓은 거는 이 역사적 사실과 그 이 현실을 막 이게 혼동하게 만드는, 이게 뭐 이게 소설인지 역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예. 막 소설이 그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의 동북공정을 막 비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막 그 뭐 일제시대 때 역사 왜곡을 한다고 막 그렇게 예, 예. 길길이 날뛰는데, 지금 그 외국에서 한국의 이 역사 국사를 볼 때 이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이 역사 왜곡의 이 사례가 너무 심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덕혜옹주와 영친왕의 사례입니다. 정식 부인은 그 민비죠. 예, 명성하고. 민왕후라고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민비가 일본 사람들에게 그 시해된 다음에 그 순원 황깁이라고 그래서 이건 엄비입니다. 원래 저 여자는 그 아주 하찮은 그 천민 출신이에요. 예. 천민이 이제 이 궁녀로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상궁이 됐어요. 예. 그런데 고종이 이제 어느 날 밤에 덮쳐가지고 후비가 됐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민비가 낳은 아들이 순종 하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그 엄비가 낳은 아들이 영친왕 이은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종은 이 민비, 그 다음에 엄비 외에 뭐 많은 이제 이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네. 이제 귀인 양씨라고 그래서 무술이라고 하나요? 그 귀인 양씨라는 사람과의 사이에 덕혜옹주가 났는데 덕혜옹주는 고종이 62세 때 난 병합이 된 이후에 나라를 뺏긴 이후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등장하는 영친왕 이효는 엄비의 그 자식이고, 네. 그 다음에 순종은 민비의 자식이고, 그 다음에 덕혜옹주는 무수리 출신의 귀인 양씨의 자식이다. 그러면 이 순종이나 영친왕이나 덕혜옹주나 다 배다른 형제들이다. 전부 다 이렇게 배달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영친왕부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영친왕 이유는 1907년 11월 19일 날 네. 일본 유학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쿄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예. 황태자 교육은 제대로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쿄로 가가지고 근대식 교육을 시킵시다. 예. 그래가지고 순종이 그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황태자 교육을 담당하는 태사로 임명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진짜로 이 도쿄 유학을 권유한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이토 통감은 일본이 이 대한제국을 병합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좀 예. 괜히 뭐 이제 그 열강들의 그 압력만 뭐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신 이 좀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이 그 나와서 이 자기네들 그 이제 통치를 하는 게 최선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종이라는 사람 보니까 이게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뭐 이광수 같은 사람은 천치라고 표현할 정도로 뭐 세상 물정이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이 사람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 그러니 이 영치랑 이은 이 친구라도 좀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아예 교육을 시켜서 근대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 나라를 좀 근대식으로 통치해가지고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좀 개선시키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예. 조선을 차지하기 전에 예. 조금이라도 좀 성장시키는 다음에 예. 병합하기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한 뭐,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영치랑 이은을 어떻게든지 좀 제대로 교육을 시키자. 예. 그래서 이제 일본 군함 만슈마루라는 군함을 태워가지고 예. 시모노세키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차로 시모노세키에서 신바시역에 도착하니까 그 당시에 요시히토 친왕, 예. 이 요시히토 친왕이 나중에 다이쇼 천왕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아리스가와 노미야 다케이토 친왕 같은 아주 일본 최고의 황족들이 이 어린 그 10살짜리 이은을 그 환영하기 위해서 신바시역에 나가요. 그리고 12월 18일 날 그 천황이 사는 황거를 방문을 할 때 예. 메이지 천황이 그 황후와 함께 이 궁 입구까지 나가가지고 이은을 맞아줘. 그리고 이틀 후에 메이지 천황이 이은이 사는 임시 숙소를 방문해가지고 황실 문양이 새겨진 시계까지 선물을 해요. 그래서 이은은 이제 아자부에 있는 그 저택을 마련해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메이지 천황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려면 일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겠죠. 일본어를 빨리 배우기 위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자기 황족 중에서 그래도 좀 똑똑한 예. 다케다노미야, 그 다음에 기타 시라카와 노미야 같은 일본 황족들을 예. 매주 일요일 날 이은네 집으로 보내서 일본어를 빨리 습득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은과 제일 친하게 지낸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다이쇼 그 천황에 취임하는 이 요시토 친왕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요시토 친왕인데,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황제 천왕에 올라가지고 다이쇼 천왕이 되는 거죠. 아주 예. 친하게 지내가서 둘이 당구도 치고 뭐 일본어로 대화하고 그래가지고 일본어가 아주 유창했고 예, 예. 영어도 이제 아주 굉장히 빨리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또 히로부미 통감은 네. 이 영친왕 이은이 빨리 개명군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기회를 부여합니다. 예. 뭐 요코스카 군항도 시찰하게 하고 오사카의 병기제소도 보여주고 오사카 조폐국도 보여주고 한마디로 근대 국가를 운영하려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 하는 실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인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동북 지역 홋카이도에 가가지고 기계식 농업을 또 견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황족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일본어를 빨리 배워가지고 막 일본어는 교관이 놀랄 정도의 성적을 보였다. 영어도 아주 유창했다. 네네. 예. 자,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요. 네. 그 영친왕 이은이 네. 뭐 일본으로 끌려가기 전에 네. 그 민과반이라고 하는 뭐 민영돈의 딸을 황태자비로 간택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것도 완전히 사실과 다른 뻥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그 황태자비 같은 간택은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후보 아주 많습니다. 예, 1차, 2차, 3차인데 이 민가반은 1단계 전형에도 통과하지 못해서 탈락한 여성이에요. 그런데 무슨 간택을 하냐고 이게. 최소한 3차까지는 가야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래서 영친왕 이은은 1911년 1월에 그 황족이나 귀족들을 교육시키는 네네. 특수학교인 가쿠슈인에 입학을 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가쿠슈인에서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육군중앙유년학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일본의 황족들은 만 18세인가 19세가 되면 장교를 해야 됩니다. 약간 영국의 전통을 그대로 그렇습니다. 따라오는군요. 예. 어허.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예. 국가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라. 황족들에게는 그런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고 네. 육군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다른 황족들하고 동일하게 엘리트 장교 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민가반 그 이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 영친왕은 누구랑 결혼하려고 했느냐? 예. 바로 이 영친왕의 생모가 엄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이 엄비가 아주 민비 찜쪄먹을 정도로 또 이 권모술수에 능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무당의 푸닥거리를 또 민비 뺨칠 정도로 좋아하는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이완용이가 당대 최고의 이 신동 소리를 들은 뛰어난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세다 이거군요. 예, 그래서 이완용의 딸을 황태자루비로 막기 위해서 혼담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완용이 영친왕의 이 장인이 될 뻔한 겁니다. 어허.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완용의 딸도 나이가 너무 어리고 예. 영친왕도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10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조선에서 무슨 조언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뭐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들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걸 어쩌자는 거냐 그래가지고 예. 이또 히로부미가 조혼 금지령을 내려요. 그 너무나 어려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그래 그 장가를 보내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 조혼 금지령 때문에 이 혼사가 불발이 돼요. 그래서 이완용 딸은 그래도 뭐 황실하고 뭔가 혼담이 오갔기 때문에 뭐 이제 시집도 못 가고 뭐 이러고 있다가 불이익을 좀 받았네요. 영친왕 이은이 이제 일본 그 저기 황족인 마사코하고 결혼이 되니까 예. 그제서야 이제 다른 집으로 출가할 수 있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자, 이은이 결국은 나중에 1920년에 일본 그 황족 여성인 그 마사코하고 그 혼인을 해요. 예. 근데 원래 이 그 마사코의 아버지는 황족인 그 니시모토 노미야 모리사마 왕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네. 아주 사가번의 그 번주인 그 나베시마 나오히로의 둘째 딸 이스코라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일본의 최고 명문가. 빵빵한 집안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결혼은 조선의 이 왕공족하고 일본 황족의 결혼으로 막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 당시에. 진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진실은 뭐냐? 어떻게 결혼했을까? 예. 진실은 마사코 때문이에요. 마사코요? 예. 여자 쪽에서 오히려? 예. 왜냐하면 예.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네네. 그 마사코의 어머니가 이스코인데 네. 이스코 여사가 일기를 남겼어요. 예, 예. 야, 사실은 말이야 내 딸 그 마사코가 네. 저 조선 왕공족 그 황태자하고 결혼한 거는 사실 이래서 결혼했어 하고 실토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일본 그 황실의 전범에 의하면은 예, 황실 법규. 예, 네. 황족의 여성은 황족 남자하고 결혼하도록 돼 있어요. 근친혼을 하나요, 얘들? 네. 그런데 황족 남자가 몇 명 안 되는 거야 이게. 때문에 황족 여자가 황족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황족이 아니고 황족 밑이 화족, 네. 화족이라는 건 귀족 계급입니다. 네. 귀족 계급이라든지 뭐 사무라이 계급하고 결혼을 하면 황족 지위에서 탈락을 해. 실제로 지금 천황 그 뭐 자손들 중에 예. 일반인하고 결혼해서 그러면 이제 탈락하고 신분이 격하가 되는 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마사코 집안에서는 야 이거
황족 남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결혼할 만한 대상자가 없고 마사코 엄마의 예. 그 일기가 모든 예. 걸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는 야 그럼 마사코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그러고 있는 와중에 조선 왕공족의 그 황태자 이은이 예. 등장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그 왕공족은 황족으로 예우를 받잖아요. 예. 황족인데다가 돈이 너무 많은 거야, 돈이. 어제 얘기하신 것처럼 예. 몇백만 어마어마. 이상을 다 매년 예. 받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마사코 집안에서 야 우리 딸 마사코를 뭐 비록 뭐 쟤네들이 그 조선이긴 하지만 예. 황족 아니냐. 그럼 우리 집안 얘가 그 황족 황가. 지위를 가지고 예, 있게 그대로 된다. 유지하니까. 예. 그래서 데라우치 총독을 통해 가지고 비밀리에 이양가에다가 혼담을 요청한 거예요. 어허. 고종하고 순종은 이게 왜 떡이냐 말이야 이게. 이렇게 돼서 결혼한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 일본 천황가가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면을 서도록 예. 일본 천황의 말씀에 의해서 마사코가 이은에게 시집가는 형식을 취한 거일 뿐이에요. 아하.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혼담은 이 마시모토 집안이 민족의 틀을 뛰어넘어서 황족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 이 왕공족하고 혼인을 시켰다. 그렇군요. 조선 왕공족은 황족의 똑같은 예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최고의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혼담을 주선했던 오이라 생키치 남작의 회고에 의하면 이렇게 돼 네. 있습니다. 혼약 보도가 나오기 2, 3년 전 오하라 남작이 나시모토 집안을 방문했다. 네. 그때 이제 그 이방자 회사의 어머니 이스코가 이은에 대해 이야기하며 왕녀 마사코를 왕세자비가 되게 하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이방자 여사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마사코가 이방자 이방자. 여사입니다. 네. 동일 인물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스코의 의견을 국내 대신에게 보고했고 그 다음에 마사코의 체질과 갖고 계신 여자부 성적을 조사한 다음에 때마침 도쿄에 온 데라우치 총독하고 의논했더니 데라우치 총독이 지극히 타당한 혼담이다 라는 찬성을 얻어서 혼담은 데라우치 총독에게 일임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일본 천황가가 정말 체면에 안 서니까 천황의 말씀 명목으로 마사코를 이왕가에 출가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예. 뭐 저 같은 이런 일반 평민들은 잘 모르는데 예. 이 왕가나 귀족들은 그 체면을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예. 천황의 명령에 의해서 예. 혼인을 하게 된 걸로 그렇게 꾸민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왕가는 왜 이 결혼을 찬성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이은의 아버지 고종 입장에서 볼 때 예. 황족과 혼인하면 이왕가가 아주 확고한 황족의 예우를 아주 받도록 빼도 박도 못하는 거게 되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예식을 올리자고 막 독촉을 해요. 어허. 그런데 예식을 4일 앞두고 1919년 1월 21일 날 고종이 사망을 해요. 그래서 조선 전통은 3년상인데 예, 예. 마사코를 빨리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야 3년상 하지 말고 1년상만 해. 그래서 1년상으로 줄이고 1920년 4월 28일 날 결혼한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고종이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 결혼을. 예. 원래 그 병합 과정에서 왕공족을 황족의 예로 대우를 약속을 했는데 네네. 관련 법규가 미비가 된 거예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왕공족의 법적 지위가 애매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런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황족 여자하고 결혼을 시키는 게 최선이다. 그건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고종이 이은의 이 일본 황족 여자하고 결혼을 서두른 겁니다. 예.